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켜라, 윤 총장을 지켜라. 이번 선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대 윤석열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권이 철저히 친문, 친조국 공천을 했구나. 패권 정치 세력이 된 것이라고 보고요.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는 쪽의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지키느냐, 조국을 지키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여권이죠. 청와대 전직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들어보시죠.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범여권 후보로 불리고 있는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장이다. 공수처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 이번 선거에 나왔다라고 말을 했던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승호 소장님,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 윤석열 총장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선거 구도상 유리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이 정권이 정의로우냐, 공정하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회의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열린민주당이라는 이 집권 세력의 한 축이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가 당선되기만 해봐. 윤석열 총장 너 공수처 1호 수사야. 그리고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격하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공약 아닌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윤석열 죽이겠다. 그렇습니다. 왜 열린민주당에 있는 후보자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지지층들의 지지만 받아도 본인들은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단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총장이 급이 떨어지거나 어떻게 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좀 흐지부지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뭔가요? 예를 들면은 최강욱 이제 후보자가 당선이 됐어요. 비례대표로. 그래서 이제 국회 상임위에 법사위로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검찰총장도 이렇게 나와서 국정감사 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번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를 얻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양쪽에서 윤석열 대 조국의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명백한 팩트로 보여지는 건데 민주당의 그 총선 유세 매뉴얼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입니다. 대위비 문건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좀 공개가 됐군요. 조국 전 장관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각 후보들에게 내려보낸 겁니다. 매뉴얼이에요. 조국과 관련돼서 누가 물어보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말하지 마. 해석도 하지 마. 설명도 하지 마. 질문을 전환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틀 전에 나온 매뉴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총선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 갖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에서는 입단속, 말단속을 하는 건데 콕 집어서 조국 관련한 답변은 아예 찬성 반대도 하지 마라고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네. 실제로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야당이 걸러온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곤혹스럽지만 열린민주당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하는 의지에 대해서 열린민주당하고 싸우면 그는 그 둘이 싸움하라고 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의 코로나 사태의 안정, 촛불 정신의 뭐 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큰 뭐 대과 없이 이번 총선을 만들어 간다. 이런 구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역으로 보면 이 프레임을 박형준 위원장이 어떤 조국 대 반조국 혹은 뭐 윤석열 프레임으로 짠다는 것은 경제 심판론이나 정권 심판론이 생각만큼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런 싸움 자체가 불리하다고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입장들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건 김광선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계셨잖아요. 지금 뭐 정봉주, 손혜원, 최강욱, 황희석 등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라고 자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민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프레임일까?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대거 당선이 됐을 때 윤 총장을 어떻게 하려는 본인들의 주장대로 실제 목표가 있는 건지 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선거의 프레임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 프레임에서 성공을 하면 아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 자체가 뭐 여당의 어떤 정책이랄지 공정성이랄지 코로나에 대한 대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여당의 심판 또는 야당이 과연 여당이 잘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냐 그럼 야당의 심판 사실은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서 여당 야당의 지지가 돼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약간의 약간 김이 솔솔 나고 있습니다만은 프레임이 지금 약간 조국 대 반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선거에서 인물론이랄지 정책은 실종이 될 거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걸 한번 나누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의 총선 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당 자체는 이건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이 프레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결국 조국 수호를 하시는 분들이 열린민주당에 찍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어떤 여당 심판을 할지 경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게 사실 선거에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아요.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조국 프레임, 조국 수호냐 반대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일부 당에는 굉장히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게 진영에 의한 투표를 유도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걸 무조건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양진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도층인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나쁘지 않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 의미가 또 있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 프레임이 아니다. 진짜 조국 수호하는 목적이고 진짜 윤석열 총장을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려는 진정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제가 볼 때 이제 선거 구도가 지금 열린 민주당이 등장을 했잖아요. 열린 민주당은 결국 조국 수호하는 세력의 표를 얻어야지만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도 지금 만들었는데 열린 민주당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국을 들고 와야 돼요. 근데 조국을 수호하자는 이야기는 사실 중도층 표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국민들 전체적으로 그 호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호하자는 말은 빼고 윤석열 때리기로 지금 나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조국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은 윤석열 때린다는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윤석열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부부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예. 조국 수호하는 세력들은 열린 민주당에 이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영준 위원장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 구도를 조국 대 윤석열로 규정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윤석열은 조국 때문에 지금 그 고래등 싸움에 새우 터지는 식으로 지금 이 프레임 속에 지금 끌려 들어오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윤 총장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든가 조국이 대통령 된다 이런 말은 차라리 선거에서 쓸 수 있을 망정 윤석열 살리냐 죽이냐 이거 가지고 가는 건 저는 이거 옳지 않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말려드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